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봇 기초실습 11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먼저 열어볼게요. 어,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 데이터 연산 블럭까지 다 마쳤죠. 동작 블럭, 흐름 제어 블럭, 센서, 데이터 연산 블럭까지 마쳤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쪽은 고급이고 마이 블럭이라는 것인데, 고급은 조금 더 진화된 기능이고요. 마이 블럭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의 블럭들을 하나로 묶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용 파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블로키 프로그램, 미로 프로그램 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논리적인 도구들, 여기서는 블럭들이죠. 이 블럭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 매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바로 저와 함께 풀이를 따라 하시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제가 푸는 아이디어를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푼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아이디어를 또 발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다가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질문하실 게 생기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를 들어가 볼게요. 네, 힌트 부분은 일단 아직 보지 마시고요. 잠시 가릴게요. 자, 문제만 먼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10을 출력한 후, 화면에 그러니까 출력이 있어요. 10을 출력한 후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일씩 감소시켜서 0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누르면 종료되는 것이죠. 또한 실행 도중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종료. 이때는 카운트를 세는 거하고 상관없이 바로 종료한다. 단, 프로그램에 루프 인터럽트 블럭은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요 전까지 딱 읽었을 때는 루프 인터럽트로 이 브릭 가운데 버튼을 감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루프 인터럽트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돌면서 센서를 체크하는 무한 루프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블럭들을 사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장 큰 논리 구조로는 무한 루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무한 루프가 필요하고, 예, 무한 반복시키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반복을 빠져나와야 됩니까? 지금 여기 10회가 나와 있다고 해서 반복을 10회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이 반복문 안에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카운트를 세는 일이 아니라 센서를 감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를 세는 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카운트를 세는 데는 별도의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변수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카운트 값을 화면에도 디스플레이 하는데 써야 되고 화면에 보이기. 그 다음에 가장 큰 논리 구조는 무한 반복문인데 그 안에서 감시해야 될 대상이 터치 센서랑 브릭의 가운데 버튼이랑 두 개가 다 감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순서대로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라고 이거를 대기 블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대기 블럭을 사용하면 터치 센서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터치 센서에 대한 대기 블럭 안에서 브릭의 가운데 버튼이 눌리는 것을 알 수가 없겠죠. 반대로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리는 걸 기다리는 대기 블럭을 사용하면 터치 센서가 눌리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센서를 같이 감시를 하려면 빠르게 돌면서 터치 센서 한번 체크, 브릭의 가운데 버튼 한번 체크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속 돌아서 마치 두 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 터치 센서 감지를 해야 되겠죠. 터치 센서 감지, 그 다음엔 가운데 버튼, 아이고, 가운데 버튼 감지.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거를 계속 뺑뺑 도는 것이죠. 빠르게. 그러면 터치 센서 감지를 이제 뭘로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센서 버튼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될지. 터치 센서 감지를 센서 버튼으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센서 버튼의 아웃풋을 다시 스위치 블럭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스위치 블럭에는 앞쪽에 모든 센서들을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이 차례대로 다 붙어 있죠. 지금 스위치 블럭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스위치 블럭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센서에 대해서 센싱한 결과로 스위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서 버튼 플러스 센서 버튼의 결과값을 스위치 버튼에 넣는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해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스위치 블럭만 사용해도 센서 감지에서 그 감지된 결과에 따라서 어떨 땐 이런 행동, 어떨 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스위치 블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가운데 버튼 감지도 스위치 블럭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스위치 블럭에서 가운데 버튼 감지 여부에 따라서 true면 뭐, false면 뭐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한 반복을 돌면서 현재의 변수 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터치 센서가 감지됐으면 변수 값을 내려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버튼이 감지됐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준비해 봅시다. 변수 카운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변수 카운트 값을 읽어서 화면에 보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터치 센서를 감지해서 카운트 값을 내립니다. 항상 내리는 건 아니고 감지됐을 때 내리겠죠. 카운트 값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감지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가운데 버튼을 감지해서 가운데 버튼이 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으로 바로 튀어나가게 카운트 값을 0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감지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카운트 값이 카운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요것을 카운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논리 결과로 만들어서 지금 아까 무한 반복이라고 했는데 논리에 의한 반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 결과를 반복문 체크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탈출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 지금 변수를 화면에 보이는 거가
루프의 처음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 시퀀스를 쭉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뺑뺑 돌면 터치를 10번 누르거나 가운데 버튼을 누를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예, 이렇게 지금은 블럭을 가지고 한번 꾸며봤어요. 이거를 더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순서도를 먼저 그리고 이 순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블럭 코딩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비교적 조금 간단한 문제다라고 할 때는 순서도를 생략하고 내가 가진 블럭 가지고 가장 큰 논리 구조 먼저 작성해 놓고 그 논리 구조에 맞춰서 안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가장 큰 논리 구조는 반복이고 반복 안에 스위치 구조가 2개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잡아내시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하기가 간단해요. 예, 이렇게 이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가서 도구에 가서 블록 코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큰 논리 구조에서부터 작은 논리 구조까지 논리 구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 변수 사용 부분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논리 구조는 반복이었고 이 반복에 아까 탈출 방법은 논리였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고치도록 할게요. 논리값이 생성되면. 그리고 이 안에서 스위치 블럭으로 2개의 센서를 감시해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센서는 터치죠. 터치가 눌렸나. 터치 센서 눌렸다 떨어졌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눌렸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눌렀다 떨어졌나 true일 때 뭐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카운트 값을 내려줘야 되겠죠. 아직 변수를 안 만들어서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 블럭 하나 넣어서 뭐를 또 감시해야 돼요?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감시해야 되죠. 예, 브릭에 지금 가운데 버튼 택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버튼이 눌렸나 안 눌렸나 눌렸으면 카운트 값에 0을 써주면 되죠. 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가 0이 되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변수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논리구조 작성이 여기까지로 끝났고 이제 변수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상수 아니고 변수를 어, 루프 들어가기 전에 10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루프 안에서는 하나씩 줄이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줄이거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0일 경우에 빠져나가게 하고 이 앞에서는 디스플레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 count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값은 10으로 들어가자마자는 10이라는 값이 화면상에 보여야 되니까 보이도록 할게요. 10이라는 값이 화면상에 잘 보이게. 그런데 지금 이걸 주려면 이 안에서 뺑뺑 도니까 이 바로 직전에서 변수를 읽어야 됩니다. 이 블럭을 복사해 볼게요. 이거를 여기서 읽어서 읽어 볼게요. 숫자를 읽어봅니다. 카운트 값을 읽어서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이 루프 도는 안쪽에서 왜냐하면 이 값이 이 루프 안에서 계속 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할 블럭 바로 앞에서 이 변수 값을 읽어서 그걸 디스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줄이고 0 넣고 그 다음에 0 되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줄이는 거 어떻게 했죠? 읽어서 플러스 1 해서 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서 넣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쓰고까지 미리 갖다 놓을게요. 쓰고 중간에 연산은 더하기 사칙 연산이니까 요거 갖다 놓으면 되겠죠. 2를 더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다 기존 값에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결과를 쓴다. 자기 자리에다가. 그래서 1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가서 브릭의 가운데 버튼이 눌렸을 때는 기존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냥 0이라고 씁니다. 바로 나가게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블럭을 조금 더 넓힐게요.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은 비교하는 것이죠. 현재의 카운트 값이 0이 됐느냐, 0보다 작거나 같으냐 또는 0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카운트 값을 다시 읽어야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읽는 블럭 다시 한번. 현재의 카운트 값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그게 어, 뭐하고 같으냐, 작으냐, 크냐 이거는 논리 블럭이죠. 여기 비교하는 블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넣기가 힘드네요. 네, 지금 밖으로 자꾸 나가게 돼서 이걸 밑으로 내리고 얘를 밑으로 하고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논리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논리 블럭을 추가해서 뭐를 비교하면 되나요? 이거의 결과하고 0하고를 비교해서 같으면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죠? 같으면 그 결과를 지금 논리값에 의해서 논리값이 true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으냐를 논리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0하고 같아지면 카운트 값이 0하고 같아지면 true가 들어가면서 루프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 보이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수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면 어, 화면에 뭔가 확인할 방법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3초 정도 루프를 빠져나간 다음에도 조금 시간을 끌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터치가 보이게 했습니다. 자, 연결되었고요. 이제 수행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나오는지 숫자가 왜 이렇게 막 올라가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봅시다. 지금 제가 코딩을 다 한 다음에 블럭 코딩을 다 한 다음에 로봇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런 센서가 잘못됐어요. 센서 포트가 몇 번인지 봅시다. 이게 어떤 센서죠? 터치죠. 터치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만나 봅시다. 이거는 브릭 버튼이니까 포트가 아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수행해 볼게요. 예, 10이라고 나와 있고 누르면 11 올라가고 있네요.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실행합니다. 예, 7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버튼을 눌러요. 예, 가운데 버튼 눌렀더니 밖으로 나갔는데 3초 뒤에 종료되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부분까지 한번 보정해 봅시다. 밖으로 나갔다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카운트 값을 읽어서 표시를 해주면 눈으로 0이 된 걸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현재 값을 표시해주고 3초 동안 머무르게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내용을 보여주고 3초 동안 머무르고 끝나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요. 0이 되었죠? 0이 된 것을 3초 동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다시 실행하면 그냥 이걸로 쭉 낮춰봅시다. 2, 1, 0. 0 되면 빠져나와서 3초 머무르고 종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봇이 실제로 없어서 이 블럭만 자세히 보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면 화면의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변수 상태 있죠. 카운트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변수의 변화 과정과 화면의 변화 과정 이 두 가지를 그리면서 블럭 하나하나씩을 타면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 코드를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동 검증하는 작업은 지금 로봇이 없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수동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코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수동 검증을 모두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화과제 6.3 보겠습니다. 0부터 4까지의 난수를 n개 발생, 5개의 난수죠. 그것을 n이라는 건 난수 발생이니까 아마 큰 수일 겁니다. 뭐 100개, 200개 아니면 그 이상 n개 발생시킨 후 각 숫자의 빈도수를 출력하여 비교해 보자예요. 그러면 이걸 1000개 발생시켰을 때 0은 몇 개 나왔고 1은 몇 개 나왔고 이렇게 5개 숫자가 각각 몇 개씩 나왔는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 n을 1000, 만 등으로 변경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고찰한다. 이렇게 썼다라는 건 이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이 n이라는 것을 상수로 그냥 숫자를 써서 하지 말고 상수 블럭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초반에다가 상수 블럭을 하나 두고 그 상수 블럭에다가 처음엔 100,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걸 1000으로 바꿔서도 해보고 만으로 바꿔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수 블럭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0에서 4까지의 난수 발생 개수를 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 배열이 필요합니다. 배열이 필요해서 이 배열은 가로로 그려도 되고 세로로 그려도 되고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예, 배열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원소는 0의 발생 횟수, 두 번째 원소는 1의 발생 횟수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배열을 처음에는 전부 모든 원소 다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두고 이것을 n번 반복하면서 난수 발생해서 난수가 생겨나겠죠? 그럼 이 난수 자체가 0에서 4 사이의 숫자를 가지죠. 그러면 이 난수를 인덱스로 사용해서 배열 원소를 꺼내면 됩니다. 즉, 난수가 2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원소, 인덱스 값이 2인 이 원소를 꺼내면 되죠. 그래서 이 난수를 만약에 여기서 카운트가 n이니까 난수는 num이라고 해봅시다. nu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num 값 자체를 배열의 인자로 써서 이 배열의 이름은 ARR, array AR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RR에 num 번째 원소를 꺼내서 지금 이것은 읽는 것이죠. 꺼내서 거기다가 1을 더해서 이걸 다시 어디다가 넣어요? ARR에 num에다가 넣는 것이죠.
예,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아주 간단한데 블록 코딩을 하기에는 이 작업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복잡한 작업 한번 연습하면 이게 거의 공식과 같이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난수 생성해서 넘에다가 난수 생성해서 난수 넣어서 어, ARR의 넘번째 원소에다가 플러스 1 해서 넣는 이 작업을 n회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0개 또는 10,000개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빈도수를 이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반복이 끝났고 여기서 반복이 한 번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5회 돌면서 왜 5회일까요? 5회 돌면서 요 배열의 원소 값들을 차례대로 화면에다가 뭐 200회, 199회, 201회, 198회, 202회 이런 식으로 5개의 빈도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반복 구조 2개가 차례로 나오는 구조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으니까 또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예. 난수 발생 횟수를 위한 상수를 준비하고 0에서 4까지를 위한 숫자 배열을 준비한다. 그래서 먼저 이 반복을 끝내라는 거예요. 난수 블럭으로 0에서 4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발생시킨 그 난수를 이용해서 배열 원소를 읽어요. 그래서 수학 블럭으로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배열 원소 쓰기. 배열 원소 읽기와 쓰기는 배열 연산 블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배열을 생성하는 데는 변수 블록을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배열 원소에다가 연산 결과, 1을 더한 연산 결과를 다시 써요. 이것을 n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반복이 다 끝나고 나서는 숫자 배열의 각 원소를 출력하는데 이것도 역시 반복으로 해야 되겠죠. 5회 반복으로 출력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기다려서 결과를 확인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로 생각 정리가 끝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